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미국 워싱턴에서 레이카 부대 대학 교수이시며 일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이신 니시오카 츠토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또 워싱턴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반갑네요. 네, 이번에 오신 네. 계기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매년 이때쯤 해서 북한 자유재단도 있다 해서 납치 가족들이랑 매년 워싱턴에 왔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먼저 왔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3일 날, 4일 날 우리 납치 가족들 또 그 교원들 5명 그렇게 합니다. 해마다 와서 이제 저희 자유재단을 함께 지금 동참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목표, 주제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하도선 연구소에 가서 납치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이번에 왔다가 다시 통영 가고 또 다음 주 주말에 뉴욕에 가서 또 유엔 본부 안에서 인권 세미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온 곳은 역시 두 번째 하노이 미북 사미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아베 총리가 워싱턴에 와서 10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고 거기서 납치 문제가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묻고 싶었던 건데 네. 우리 남쪽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네. 2분 만났다, 네. 영분까지 회담하고 몇 분 만났다 하는데 놀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5시간 만났다, 골프까지 하면 네. 몇 시간이다 네. 하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베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면 뭐를 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워싱턴 근교에 자기 트럼프 골프장을 가지고 계세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치자고 해서 원래는 헬리콥터로 가면 10분도 간답니다. 근데 바람이 세서 그래서 자동차로 갔어요. 근데 같은 차에 타가지고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그 차 안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골프도 같이 치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생일이었어요. 네, 생일. 네, 생일에서 생일 축하 파티를 4시 같이 했고 그래가지고 아베 총리가 이번에는 자기가 김정은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납치 문제에 대해서 끝장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라고 했더니 100% 사포트를 해주겠다. 서포트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그게 미국은 어쨌든 2번 만났으니까 커뮤니케이션 루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동원해서 아베 총리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 뭐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아베 총리가 김정은을 만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을까요? 만약 아베 총리.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는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그건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른 문제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인권 문제 우리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납치 문제가 일본 국민 내에 자국민 보호라는 자원도 있고 보편적인 가치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이지만은 그 두 개를 다 해결해야 된다. 그거를 다 해결하면은 북한이 어느 정도 정상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제재의 경제 제재 일부분은 해제해 줄 수도 있고 또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도에 경제 지원을 했으니까 일본이 각오 전산 차원에서의 경제 지원을 해야 되는 국제법적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 근데
조건로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그리고 납치 문제의 완전한 해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가져와야 된다. 그게 있어요. 일본 대북 제재가 지금 꽉 김정은을 조이고 있는데 일본에서 만에 하나 뭐 어렵겠지만 김정은이 일본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액션을 보여준다면 그 대북 제재에 그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들지만 저번에 시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도 있다. 예. 그 독자적인 제재를 혹시 풀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하고 있는 제재는 유엔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몰랐네요. 아니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일본은 지금 모든 무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수입, 수출 그리고 북한 선박이 모든 선박이 일본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령 간부가 북한 가는 거는 우리 줄국의 자유는 있지만은 다시 들어진 못한다. 고가라 죄송합니다. 생각나네요. 그 제국 고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령 간부는 북한의 제국임의 대의원이거든요. 그런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제재의 이후에 핵 문제 플러스 납치 문제가 그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 문제는 국제적인 유엔 제재가 있고 또 강한 부분은 납치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제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납치 문제 해결되면은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핵 문제를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는데 일본의 자체 제재는 그 위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소위버섯 그 일본 사람들은 소위버섯을 좋아하는데 지금 수입 수출 완전히 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련의 위자네 아들이 소위버섯을 북한에서 샀다가 그 중국 제품이라고 가짜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가져왔는데 잡혔습니다. 그게 마약은 아니고 돈금물도 아닌데도 북한 상품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럼 형사처벌 받는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시간에 해주셨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전청년 의장의 아들이 중국산이라고 속여가지고 북한산 송이버섯을 들여왔다가 대북 제재에 걸려서 감옥에 갔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북 제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하는 걸 봐서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었어요. 한국에는 60년도에 이제 과거 정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5억 불 했습니다. 네, 5억 불. 북한은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만약 납치 문제 해결되면 그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게 납치 피해자가 오고 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국교 전사와 회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국교 전사가. 그럼 국교 전사가 다음에 존재 지원을 하는 거죠. 한국도 국교 전사를 한 후에 그러니까 10년을 나눠서 5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현찰을 안 줍니다. 그 ODA라고 해서 그 산업시설 그러니까 조도라든지 발전소 기간 산업 시설들 그게 인프라라고 하죠. 산업 자본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게 포항 제조소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다 일본에 지원이 있어서 일본의 자원으로 했죠. 재원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 무상로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는 나라가 중국도 지금 공짜로 전 안 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모자란 것이 산업시설인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걸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고 싶으면 유엔 제재의 대상이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 그리고 일본의 독자 제재의 대상인 납치 문제 해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권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목표는 유엔 제재 이후에 그 인권 문제도 면시시키도록 해야 돼요. 명기해라. 명기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그러니까 유엔 제재 이후에 인권 문제가 명기돼 있으면은 함부로 그 어떤 나라가 북한하고 국교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전체국 수용소가 있는 한 국교 조성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고 문정부가 뭐 개성 공단을 하겠다고 할 때도 유엔 제재 위반이 되고 옛날에 인권 문제 가지고 유엔이 강한 제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차별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역시 모든 무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건 남아프리카가 무슨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핵개발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비밀리 핵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핵개발을 이유로 하지 않고 근대 인권 문제를 가지고 유엔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권운동가들의 목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유엔에서도 그렇고 일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인권 문제 가진 제재의 이유로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해야 되죠. 제가 지금 그 일본 대표단 니시오 가즈미를 비롯해서 위로라움 아베 총리 이야기를 비롯해서 일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NGO 한 단체 한 단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북 제재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하죠. 아예 안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김정일의 대변자 노릇을 한다라고 국제사회가 이야기할 만큼 심각하게 저조하게 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탈북자들이라도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뭐 세미나를 통해서도 인권 문제를 빠지면 사실 핵 문제가 해결돼도 핵 문제의 전국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저희들 노력이 어떻게 미국 정부에 자꾸 각인이 돼서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계에 늘 부딪혀요. 대통령이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그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먹이시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희망이 있잖아요. 어떤 희망이 있죠? 아니 그게 대돈이 안 오더라도 남한 주민들이 남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남한 국민들이 성금을 많이 해줬다잖아요. 4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희망.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 아베 정부가 되니까 수산이 먼저 해주고 있지만 그 전 정부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 편에 서 있는 일본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1,300만 명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인구의 10분의 1. 그러니까 1,300명 나면 북한 인구의 50%가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서명을 받았어요. 55%가 되네. 그러니까 그런 서면에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일본 정부가 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역시 남한 국민들이 북한 국민들의 지금 상황이 자기 문제다. 북한 인권 문제는 자기 문제다. 이라고 생각하는 남한 국민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헌법을 보면은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탈북자는 무슨 수속 없이 한국 국적으로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옛날에 아니 교수님. 우리 문재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그 사람 가망 없어요. 적어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망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을 읽어보면은 감동스러워. 이북 주민들을 여러분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꼭 올라가겠습니다. 개방하겠습니다. 그게 매번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헌법에 자기 국민이 북한 주민들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인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라는 그 책임감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전도까지도 있었었어요.
그렇죠. 예. 문제는 그런 책임감이 지금 대통령이 안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국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곳이 대한민국이야지 되지. 아무래도 보편적인 인권 문제 가지고는 국제사회 호소도 있지만 자기 문제인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 면에서 여태까지는 통일부라든지 한국 정부 지원을 좀 받았지만은 이번에는 그건 지원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금으로 이 자유주가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희망이잖아요.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서 우리 촬영하기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탈북에서 20년 동안 양국에 살면서 이렇게 큰 액수를 탈북자들이 그래 너의 인권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지 워싱턴에 간다지 그럼 통일부가 안 해준 비행기 티켓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한번 느껴보기 처음이고 또 교수님 말씀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납치자 문제도 과거에 정말 힘들었다지 저도 꽤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어서 1,300만 명의 서명까지 받아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부를 움직여냈더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큰 교훈을 삼아서 정말 인권 문제에 우리가 주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주인이다. 그 국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그리고 워싱턴에서 만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